속이 너무 안 좋네요, 실장님. 아유, 어제 또 술 많이 마셨구나. 작작 마시라니까 또 많이 마셨네. 아니, 술이 아니라 그 환율이 롤러코스터 타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어질어질합니다. 멀미할까봐 지금 키밑에도 붙였어요, 키밑에도. 이게 키미테가 아니라 데일밴드구만. 키밑에 아니에요? 어쩐지 효과 없던데. 아, 이번 달엔 이런 거 안 묻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롤러코스터 환율 끝난 건가요? 환율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죠. 다시 수그러 들었었고, 또 이번 달에 또 한 5, 6% 정도 다시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환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정치적인 상황들 다 연동되어서 있기 때문에 원인을 딱 하나 꼽기는 힘들어요. 2월 한 달 동안에 환율이 좀 올랐던 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미국은 올해 초부터 인플레가 조금씩 잡히는 것 같으니까 1월부터 이제 증시가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뭐 금리 인하를 하거나 양적 완화를 하거나 이런 게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긴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뿐이죠. 사실 시장이 너무 일찍 환호한 게 아닌가. 2월에 발표된 물가 지표 같은 것들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아서 물가가 떨어지는 폭이 예상보다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구나. 연준이 금리 인하는 더 없을 것이다, 올해 안에. 그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연 후반 가면은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할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조금 높이 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월 한 달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연준의 말을 조금 더 믿는 그런 스탠스로 돌아섬에 따라서 자산 가격들도 약간 떨어지고 달러도 좀 강세를 보이고, 그 와중에 원하는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거든요.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금리를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가 달러가 높아지다 보니까 환율이 당연히 오르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게 2월의 상황이고, 저는 그 원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쵸. 이제 달러 투자를 하고 계셨으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원화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의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니까, 실제로 2월에도 증시나 채권 가격들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 이상 올라서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났거든요. 원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혜를 받지는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또 환율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담도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또 올려야 되겠죠. 그럼 또 환율이 또 잡힐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시소노름이랄까요?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는 석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2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어땠나요? 물가가 조금씩 이제 잡히고 있구나라는 추세는 보이지만 그 속도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잘 안 잡힐 때 사실 더 이상의 대안이 없거든요. 패드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동요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산 가격들이 소폭 떨어졌죠. 주식 같은 경우에 한 2, 3%, 채권도 한 3, 4%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어요. 엄청나게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1월에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환호 대비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핀트의 2월 수익률은 어땠나요?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 가격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익을 얻었던 상황이고요. 원화 투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실도 큰 이익도 없는 그런 한 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아이작의 성과가 공시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3월 그 리밸런싱을 진행한 것 같아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간 줄어든 반면에 채권이나 부동산, 원자재 이런 쪽의 비중이 한 2, 3% 정도씩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이작이 판단하기에는 안 좋은 상황도 좀 경계를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형태의 시그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변화된 모습들을 조금 보시면,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19%대, 부동산, 원자재가 16%, 17%, 미국과 선진국, 신흥국이 큰 차이 없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셨죠. 전체 시장의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을 추정하는 게 분산형의 특징이라서 액티브하게 비중이 변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쫓아간다, 그런 형태의 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율형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지난 2월에 비해서 한 3% 정도 늘어나고, 부동산, 원자재가 2.5% 정도, 주식을 제외한 다른 섹터의 비중이
한 5, 6% 정도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 주식 안에서도 미국과 선진국이 3, 4%대로 줄어든 반면에 신흥국 비중을 3% 정도 늘린 것으로 3월에 대처가 나왔습니다. 효율형 같은 경우엔 큰 자산군의 비중 변화는 주로 매크로 지표라든지 모멘텀 요소들을 읽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게 향후 한 달 더 유리할 것 같다, 혹은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아이작이 잘 판단해서 대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조금 더 심해서요, 2월 대비해서 채권 비중은 4%, 부동산 원자재는 3.3%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비중을 늘렸고, 증시는 미국이 5% 정도 감소하고 선진국이 6% 정도 감소한 반면에 신흥국은 4% 정도로 증가하는 그런 방향의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집중형은 조금 더 아이작의 세부 모듈들, 신흥국 안에서 어떤 신흥국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섹터 안에서 어떤 섹터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세부 로직들을 다 반영을 해서 비중 흐름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아이작이 판단하고 있던 극보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보다는 약간 더 공격적인 상황이에요. 연초에 가드를 좀 내려서 평균적인 포트폴리오로 돌아왔다면 거기서 약간 더 보수적인 걸로 한 걸음 좀 뒤로 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이면은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CPI가 되게 중요한 지표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쳤던 반면에 그런 건 조금 둔감해진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도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 여러 글로벌 이슈들을 보면서 증시나 채권의 향방을 좀 가늠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그 AI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나 그 앱에 다양한 변화를 줄 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자산 배분 서비스만 있었다고 하면 고객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다양한 상품들도 핀트 안에 들어올 예정에 있고, 앱도 이제 좀 사용하기 편리하고 볼거리가 풍족하도록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